안녕하십니까? 소울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경이 된 40년 전 중마고우의 은혜를 갚은 재상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재상이 있었다. 재상의 아명은 돌석이었는데 어릴 때는 그냥 도라하고 불렀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유아기를 탈없이 보내고 오래 살라는 의미를 담아 일부러 아명을 천하게 지었다. 어린 시절 재상이 밤낮 없이 어울려 놀던 중마고우의 아명은 두꺼비였다. 돌석은 양반집 자제이고 두꺼비는 행랑채에 살던 하인의 자식이었다. 하인이긴 했지만 천민이 아니라 평민이었다. 어린 나이라 신분에 관한 개념이 엄격할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거의 형제처럼 매일 어울려 놀았다. 두꺼비의 나이가 돌석보다 1살 더 많아서 돌석이 주로 산으로 강으로 두꺼비를 따라다녔는데 그 무렵 돌석은 평생 잊지 못할 도움을 두꺼비에게서 받았는데 그 도움은 목숨이었다. 소를 먹이러 가는 두꺼비를 따라갔다가 말벌집을 잘못 건드려 벌에 쏘여 거의 죽게 되었는데 두꺼비가 업고 뛰어내려와서는 동네 한의원에 데려가서 벌침을 뽑게 해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다. 의원에 의하면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두고 온 소를 찾느라고 밤새 소를 찾아다니던 두꺼비의 모습이 지금도 재상의 눈에 훤하다.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른지라 성장하면서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는데 장장 40년 동안 서로 소식을 몰랐다. 그 기간 동안 돌석은 과거에 급제하고 계속 출세하여 지위가 재상에까지 이르렀다. 두꺼비는 농사꾼이 되어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 눈병이 생기더니 차차 증세가 심하여 불행하게도 소경이 되고 말았다. 소경이 된 두꺼비는 점치는 법을 배워 판수가 되었는데 점괘가 제대로 맞지 않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재상이 된 돌석은 어느 날 우연히 두꺼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장님이 되어 앞을 못 보는 데다가 장가도 못 가고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무척 안 좋았다. 재상은 아랫사람을 시켜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를 여러 번 펴보았다. 그런데 매번 돌아오는 반응은 괜찮다였다. 견딜만하니 자기는 그대로 두고 재상께서는 나란 일에나 전념하라는 대답이었다. 속이 탄 재상은 중마고우를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이 떠올라 친구 두꺼비를 오라고 해서는 의논했다. 이 사람아 잘 듣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말을 끌고 가서 동대문 밖 도장꼭 몇 번째 소나무에 메어 놓고 오겠네. 그러고 집에 와서는 도둑놈이 말을 몰고 갔다고 하면서 자네에게 가서 점을 쳐보라고 할 걸세. 그러면 자네가 점을 치는 채하고는 말이 동대문 밖 도장꼭 몇 번째 소나무에 매여 있을 테니 가보라고 말하면 되네. 알아듣겠지? 하고 재상이 계획을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두꺼비는 손을 내저었다. 나으리, 소생은 사기꾼이 아니고 점쟁이입니다. 양심이 있지 어찌 그런 가짜점을 치겠습니까? 비록 중마고우 사이이긴 하지만 살아가는 처지가 하늘과 땅 사이인지라 말을 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재상이 타일렀다. 이 친구 두꺼비야. 사람 사는 일은 그렇지 않네. 눈 딱 감고 내 말대로 하게나. 그렇게 되면 도장국에 가서 내가 잃은 말을 찾게 될 것이고 곧 자네는 재상집 도둑 맞은 말을 점쳐 찾았다는 소문이 나게 되네. 그러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점치러 몰려오게 되어 자네는 넉넉하게 살 수 있네. 내 계책을 잊지 말고 꼭 명심하게나. 재상은 두꺼비를 설득하여 이와 같은 계책을 설명하고 꼭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당부했다.
이튿날 재상은 정말 이 계획대로 실행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두꺼비는 할 수 없이 그 말에 따랐다. 그러자 재상이 예상한 대로 두꺼비가 용한 점쟁이라는 소문이 났고 문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당연히 수입도 많아져 살림이 넉넉해졌다. 그런데 마침 이때 궁중에서 임금이 보배로 여기고 있는 옥대를 잃어버렸다. 신하들로부터 봉사 두꺼비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을 듣고 두꺼비에게 급히 대궐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임금이 내렸다. 억지로 궁중으로 가면서 점을 쳐봤자 옥대를 찾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라 벌을 받을 일을 생각하니 하늘이 노랬다. 한편 옥대를 훔친 사람은 서리의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릴 때의 이름이 불깨였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를 불깨설이라고 불렀다. 옥대를 훔친 불깨설이 또한 두꺼비 맹인이 점을 잘 친다는 말을 듣고 있었으므로 자기가 옥대 훔친 사실을 두꺼비 맹인은 이미 점을 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도둑놈 불깨는 사람을 시켜 점쟁이 두꺼비가 말을 타고 대궐로 들어오고 있는 길목에 가서 기다렸다가 살살 뒤따르면서 동정을 살피라고 부탁해 놓았었다. 두꺼비 맹이는 대궐이 점점 가까워지자 하도 걱정이 되어 말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어떻게 말해야지? 가히 말할 수가 없구나. 하고 탄식했는데 두꺼비 맹이는 이 말을 한문 문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말 위에서 불가설이로다. 불가설이로다. 하고 탄식했다. 뒤를 따르면서 동정을 살피던 도둑놈 불개의 쫄개가 이 소리를 들으니 마치 불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인 것 같았다. 불개설이, 불개설이. 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린 것이다. 놈은 깜짝 놀라 도둑놈 불개에게로 달려가서 도저히 피할 수 없겠다며 이야기했다. 두꺼비 맹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불개설이라고 이름과 직분까지 다 알고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두꺼비 맹인을 절대로 속일 수 없으니 무슨 방도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쫄개의 얘기를 들은 도둑놈 불개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길로 곧장 두꺼비 맹인 앞으로 달려왔다. 놈은 두꺼비가 탄 말 앞에 와서 길을 막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두꺼비 어르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임금님의 옥대는 서인이 훔쳐 경복궁 경회로 계단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제발 옥대 있는 곳만 임금님께 아뢰고 불개설이라는 제 이름과 직분은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금괴 몇 덩어리를 바쳤다. 맹인 두꺼비는 불개에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타이른 다음 가지고 온 금덩어리를 도로 돌려주었다. 그런 다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일이나 잘 보고 있으라고 일렀다. 두꺼비는 임금 앞에 나아가서 경복궁 경회로 계단 밑을 파보라고 아뢰었는데 과연 그곳에 옥대가 있었다. 그러나 약속대로 서리 불개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임금은 옥대를 찾자 두꺼비를 매우 영특한 점쟁이라 칭찬하고는 전답을 포함하여 큰 상을 내렸다. 그런 다음 임금은 두꺼비가 얼마나 용한지를 보려고 한 가지를 더 시험했다. 내관을 시켜 뜰에 있는 두꺼비 한 마리를 잡아 큰 돌 아래에 눌러놓게 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여러 대신들을 불러 앉혀놓고 듣거라. 과인이 조금 전 어떤 물건을 숨겨놓고 왔느니라. 그 숨겨놓은 물건과 장소를 알아맞혀 보도록 하라. 맹인 점쟁이에게 하명하고는 크게 웃었다. 두꺼비가 서툰 점을 쳐보아도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처음 거짓계책을 꾸민 재상 친구 돌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점쟁이 두꺼비는 소리쳤다. 이놈 돌아! 너 때문에 두꺼비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이 두꺼비를 살려줘야지. 이놈 돌아!
하면서 땅을 치고 한탄하며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하고 치고 감탄하는 소리를 연발하면서 빨리 두꺼비를 꺼내라고 재촉했다. 맞다. 여봐라. 과인이 숨겨둔 두꺼비가 큰 돌 밑에서 눌려 죽게 된 것 같다. 얼른 뜰에 있는 돌을 드러내고 두꺼비를 살려주도록 하라. 임금은 점쟁이 두꺼비에게 또 한 번 영특한 점쟁이라고 칭찬하며 다시 많은 상금을 내렸다. 이후 두꺼비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생각해서 신통력이 떨어졌다고 주위에 소문을 내고는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임금이 준 상금으로 전답을 장만하여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물론 한참 늦었지만 참한 과수댁을 얻어 장가도 가고 뒤늦게 손자 같은 아들도 낳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